안녕하세요. 시루 오승환. 손이 김소연입니다. 시루님, 오늘은 또 어떠한 이야기로 풀어나갈죠? 우리 그동안 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술을 보거나 복원된 옛 술을 보거나 이야기를 좀 몇 편에 걸쳐서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진짜 몇 편에 걸쳐서 할 네. 얘기가 많나봐요. 저 원래 할 말이 많아요. 나름 줄여서 몇 편으로. 네. 네. 한 5편 정도 할까요? 좋아요. 네, 오늘은 저- 어디로 가보나요? 가까운 중국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 네, 궁금한데요? 전에 우리가 9,000년 전에 맥주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했었죠? 중국의 그 하남성에 있는 지하우유죠. 지하우유죠. 이야기 했던 적 있죠? 그쵸. 거기를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기로 또 얘기할 게 남아있었나요? 네, 조금 미천을 남겨놨어요. 그래요? 그때 이제 술 이야기만 하면서 그 문화를 이야기를 못했었는데, 네네. 이 지하유적이 약 9,000년에서 8,000년 전 이때 밝혀진 성과들이 좀 되게 많이 알려졌어요. 우리가 처음 벼농사를 인류가 지었던 것은 중국의 양자강충 하루에서 약 10,000년 전에서 9,000년 전쯤 이렇게 재배한 네. 재배뼈들이 나오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9,000년 전에 이 황하강 유역에 있는 지하유적에서도 재배한 벽시가 불에 탄 채로 발견이 됐어요. 벽시가 출토됐네요. 그러니까 이 논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쌀밥을 드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논농사를 짓는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논을 생육해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도 잘하시네요. 농사꾼 기술이 어디 한편에.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논에는 물을 가둬두고 그렇죠. 벼를 이제 재배를 하는데, 자, 물을 가둬두다 보니까 여기에는 물고기도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사실 물고기 양식의 역사는 되게 짧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여기에서는 잉어 양식을 했어요. 양식을요? 예. 나카지마 스네오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이 생선뼈, 이 물고기 뼈들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이 유적에서 나온 걸. 그랬더니 거의 잉어뼈가 80%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의 잉어가 주 양식의 대상. 잉어는 붕어보다 훨씬 빨리 자라요. 다른 물고기보다도. 네. 그래서 잉어를 선택했던 것 같고, 이 논에 물을 가두는 봄철이 되면은 잉어도 산란기가 돼서 이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잉어를 잡아서 대부분은 먹고 일부는 여기 알을 낳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알을 낳은 다음에 잉어가 산란한 뒤에 이제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자라면은 논농사도 끝나고 하니까 이제 논에 물을 빼면서 이 나머지 잉어들도 다 잡아서 먹었던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가시가 출토됐죠. 가시, 역시 생선뼈. 생선 가시. 네. 생선 이 뼈를 분석을 해보니까 잉어뼈가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주 큰 어미 개체는 적고 대부분 1년 이내의 작은 개체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똑같은 크기의 이 잉어를 먹었다. 거의 대부분이다. 이건 결국은 잉어 양식을 하지 않았나. 근데 이렇게 논에 잉어들이 자라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지나가는 새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새들이 물고기 잡아먹으러 오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새를 잡아먹어야죠. 그렇죠. 그 새를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나서 뭐 두루미, 황새 이런 새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리뼈가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그 새들은 다리가 긴 새. 그러니까 이 새의 다리뼈는 또 속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서 불면 뭐가 될까요? 네, 맞아요. 뼈피리? 네네. 그래서 이 하남성 박물관 초입에 들어가면은 이 뼈피리를 중국 최고의 피리 해가지고서 딱 전시를 해놓고 시그니처로 내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현장 공개를 할 때 실제 불었어요. 실제로 연주가 되는구나. 그 지역의 민요를 이 뼈피로 직접 불었대요. 우리나라에서였으면은 없이는 진짜 나왔겠죠. 진짜. 유물 훼손으로. 그렇죠. 중국이니까 가능한가? 여기는 상태가 좋은 것만 15점 이상이고요. 지금 확인된 게 30점이 넘어요. 꽤 많네요. 무덤마다 거의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논에서 기르던 잉어뼈 나왔지, 새 뼈로 만든 피리 나왔지 하면은 뭔가 계속 더 나올 것 같은데. 또 있죠. 또 뭐가 있나요? 여기에서는 물론 돼지뼈도 나오고 개뼈도 나오고 해서
뭐 돼지 바베큐를 해 먹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역시 그 가축 사육을 이미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사람들 무덤에 사람 뼈 위에 흙을 토양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비단 옷을 입었다는 거. 아 9,000년 전에 예, 비단 옷을요? 그리고- 저도 못 입어봤는데 아직 못 입어봤는데 시크 스카프 나중에 내가 하나 사드릴게요. 그럼 녹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아 이거 편집하면 돼요. 여하튼 편집 잘 부탁해요. 비단 옷도 나왔고 예, 그리고 그 뼈 바늘도 나왔고요. 비단 옷을 지어 입었다는 증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중요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술 나왔죠. 네. 이 술을 패트릭 맥거번 교수가 1999년도에 이 무덤에서 나온 항아리 쪼가리를 네.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술 성분이 있다 해서 이걸 미국에 가서 델라웨어에 있는 그 양조장에서 그대로 복원을 해요. 그래서 복원해서 판매까지 해요. 근데 이제 복원할 때는 중국에서 재료를 웬만한 건 다 구해왔는데 이 야생 포도, 그러니까 머루겠죠? 이건 못 구해서 유럽산을 좀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시판을 해서 좀 많이 팔렸는데 현재는 안 파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병 보면 되게 선정적인, 혹시 보셨어요? 사진? 네. 네. 이게 여인이 예, 좀 선정적인 게 이 디자인 하신 분이 꿈속에 네. 그 나신의 그 중국 소녀가 자기를 찾아오는 꿈이 너무 강렬해서 그 소녀를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네. 별로 좋아하진 않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자기들의 역사고 자기들의 스토리인데 그래서 이 술 다시 전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해서 또? 예, 또 복원을 해요. 근데 맛은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진짜요? 하더라고요. 이렇게 9,000년 전에 벼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돼지와 개도 사육하고, 잉어도 그리고, 기르고 양식도 하고, 그리고 피리를 불면서 비단옷 입고 춤도 추면서 기분 좋게 한 잔 들이키면서 저보다 낫네요. 그래요. 이런 생활을 이미 9,000년 전에 영위했던 것을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네. 알 수가 있었고요. 우리는 9,000년 전 하면은 뭐 가죽옷 입고 우가 하면서 뭐 돌이나 던지고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이미 이 당시부터 인류는 상당히 화려한, 어떻게 보면 화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예, 풍족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재밌는데요. 그러면은 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중국 쪽을 가지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아, 진짜요? 그럼 다음 편이 기다려지는데 네. 또 궁금한데 네. 그때까지 같이 궁금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